폭발적인 감정 표현 한번 당해볼래요?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내부자들을 사랑해주셔서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 돼, 이게 이렇게 해야지 나는. 네. 어색하네요. 되게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하는 게 언제쯤 적응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저희 간단히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의 사회자 맡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규형입니다. 맨날 이러니까 약간 동훈이 혼자 음. 정신과 전문의인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원래 팟캐스트 녹음 날인데 이렇게 특별히 카메라가 있는 스튜디오를 빌렸어요. 어색해. 굉장히 좀 몸이 굳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완전히 경적도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하는 게 너무 처음이라서 좀 보고 합시다. 네. 네. 근데 자꾸 이제 저기 막 화면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보고 하고 싶은데 자꾸 화면에 희우 옷 색깔로 이렇게 눈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오렌지색으로 알고 오셨나요? 혹시 사전에 네. 좀 조사가 되신 것 아니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네. 저는 코디를 제가 안 하고 제 네. 와이프가 해주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네. 좀 받고 계시는. 좋다. 근데 어차피 저는 이렇게 하면 희우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게요. 얼굴 일부만 보여. 이렇게. 그냥 앞에 보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좀 더 뒤로 갈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튼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한 3주가 됐나요? 한 3주쯤 됐죠. 그 정도 됐죠. 방송이 저희가 5개 올라갔나요? 3주나 됐어요? 5개 올라갔죠. 3주. 네, 설 전에 했으니까. 만으로 2주가 좀 넘었죠. 아무튼 되게 2주라고 믿고 싶었는데 3주가 넘었군요.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 구독자 수에 네. 2주라고 믿고 싶었지만 네네. 현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음. 저희 방송을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감사 인사 전문인 김지용 선생님께 저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정말 752명의 구독자분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큰 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여기서 다 그렇게 네. 할 수는 없고요. 네,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열심히 절하겠습니다. 1000명 돌파하면 1000배 하실 거예요. 1000배? 네. 공약 1000명 돌파시. 이거 빠르게 하는 그 카메라로 막 1000명 네. 그거. 이게 뒤에서는 동 트고 있고 집에서 밤에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그 지용이 형은 어. 젊은이라고 했다. 젊은이. 젊은이. 절 담당. 절 담당. 이 유머 네, 웃어야 지금 되는지. 전문의 대신 젊은이. 젊은- 갑분절. 네. 분위기 안 좋네요. 넘어가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허경 선생님 뭐 어떻게 좀 살려보세요. 뭐 어차피 잘릴 거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752명 분께서 현재 구독 눌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렇죠. 물론 이 752분의 구독자분이 바탕이 돼서 저희 75만까지. 네. 15만. 75만이 되면 뭐 하시겠어요? 75만이요? 75만 뭐 하면 좋을까요? 75만 배. 뭐 계속 젊은. 아니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7,500만 원 쾌척. 그래서 식사 대접. 와, 자기가 아니라고. 오동훈 사님이 3,750만 원 내시면 같이 해볼게요. 밖에 길거리에 정우성인 척 하고 다니기. 그거 괜찮다. 그럼 그때는 먼저 에릭남님도 같이. 먼저 정우성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여기 사당역 근데 되게 번화했던데 이렇게 여기서 하시면 돼요. 제가 정우성인데요. 네, 그래서. 괜히 찍고. 아니 근데 75만이면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75만 구독이면. 75만 구독이면요. 네. 그러게요. 근데 사실 75만 구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왠지 좀 쫄리네. 근데 나는- 약간 좀 설레지 않아요? 괜히 지금 근처 간 것 같고 약간 이거 벌써 흑역사로 남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비웃는 짤로 이렇게 아. 돌아다니면서 얘네 좀 7,500명에서 끝난 애들이 무슨 7,500명 완전 감사하죠. 7,500. 진짜 마인드가 굉장히, 글러먹었네요. 진짜. 죄송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댓글들 다 읽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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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열심히 읽어보고 있어요. 댓글 중에 이제 그런 댓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도 달아드렸는데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영화와 책에 대한 얘기만 하고 유튜브로 넘어가신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얘네들이 왜 갑자기 유튜브를 하겠다고 이러나 기존에 하던 팟캐스트는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유튜브를 하는지 오동훈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설명을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되게 빠르게 훑고 있었어요. 아니 어디에 이런 대목이 있지? 그냥 머릿속에 평소에 없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네. 준비가.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팟캐스트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지만 또 유튜브가 사실은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넘버원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변에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당초에 방송을 만든 취지 자체가 어쨌든 정신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 널리 알리자는데 저희 방송에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파급력이 큰 매체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는 버린 건가요? 아니죠. 안 버렸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녹음하는 게 유튜브로도 나갈 거지만 이 내용을 팟캐스트로도 동시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스튜디오를 찾아서 오게 됐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유튜브로 올렸던 동영상들이 사실 기존에 팟캐스트 하던 거랑 내용이 좀 다르고 짧고 좀 뭐라고 할까 약간은 가볍고 자극적인 소재들이 있어가지고 쟤네도 왜 저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요. 아마 저희 멤버들 공통의 생각일 거고 좀 그런 소재들도 통해서 기존에 정신과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최대한 끌어모아야 가끔씩 저희가 진지한 말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썰을 풀어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맞아요. 네. 기존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굉장히 초반이라 저희가 여러 가지를 또 시도해 볼 예정이니까 네. 그 피드백 뭐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상담 플랫폼이 아니죠. 아무튼 상담 형태의 방송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조금 유튜브에 맞게 조금 짤막하게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연을 빨리빨리 답해드릴 수 있는 형태의 방송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솔직히 이것저것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뚫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뚫었죠. 네. 뇌부자들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지금 아마 그 팔로워 수가 한 69명 있던 걸로 70명 됐습니다. 저랑 경쟁적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좀 전에 69명이었는데 제가 그런 거 약간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지금 벌리는 것들이 많은데 솔직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당연히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이렇게 성과물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지라 다들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기존 청취자분들께서 약간만 힘을 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힘을 또 저희한테 주시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저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파이팅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기존의 팟캐스트에서는 정비소라는 코너로 진행을 했었던 이제 정신과에서 좀 이슈가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질환인 ADHD인데요. ADHD가 뭐의 약자죠?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죠? 지금 이렇게 시간 벌지 말고요.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맞죠? 맞죠? 맞는 것 같아요. 한글로도 얘기해 주시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맞나요? 네. 저번에 영상 촬영할 때 한글로 분명 몰랐었는데 그 사이에 공부 좀 했네. 갑자기 막 말하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새해가 되고 또 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신년 계획으로 내가 이번에는 공부를 좀 해보겠다. 뭐 비단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책을 많이 읽겠다, 아니면 평소에 그냥 관심 있었던 분야, 영어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시거나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맞아요. 특히 이제 새로 시험 공부나 뭐 이런 거 하기 시작하는 시즌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 유튜브에서도 스카이캐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드라마가 끝났는데 뭐 드라마의 그 주제랑은 별개로 뭐 공부 잘하는 법, 뭐 코디네이터를 구하러 다닌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고,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 약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듣고서는 뭐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실제로 뭐 누구는 먹었는데 성적이 굉장히 올랐다더라 그러면서 네. 그런 게 있다면서요 하고 물어보시고, 그렇죠. 어쨌든 이제 ADHD라는 거는 사실 원래 소아 질환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건데 요즘 워낙 대세 유명한 거는 이제 성인 ADHD잖아요. 아 발음도 이상하네. ADHD. 네, 성인 ADHD. 아 되게 어렵네요.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워낙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종종 찾아오세요. 나도 ADHD인 것 같다. 라고 오시는데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연초에 그런 분들이 더 찾아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떤 경우 진짜 성인 ADHD를 의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거 방송할 때는 소아정신과 이제 전문의인 손인정 선생님께서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은 소아정신과 전문의 꿈나무인 그렇죠. 우리 네. 대세브란스 병원 교수 3월부터 교수직 교수 타이틀. 꿈나무인 역시 아 이런 거 네. 진짜 거의 다 나가는 거 아니죠? 올라갈 때쯤에 네네. 거의 우리 오동훈 선생님께서 네. 정말 가감 없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뭐 근데 방금 이제 소아 ADHD보다는 성인 ADHD가 더 핫하다고. 아 그래도 뭐 뭐요? 어쨌든 소아 질환이잖아요. ADHD는. 됐고요. 네. 어쨌든 근데 뭐 어렸을 때 우리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렇게 각자 좀 이렇게 허술한 모습 보일 때 너 ADHD 아니냐 이런 식으로 농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다들 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좀 내가 돌이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지금도 사실 좀 그럴 때가 많아서 좀 정신이 없죠. 네, 그럴 때도 있는데 학창 시절에는 정말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였나? 네, 그때 주의가 산만하다. 네, 뭐 굉장히 활동량이 많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학생 기록부에 선생님들이 써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이나 네, 주의가 산만함. 네, 이렇게. 그런 거 약간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뒤에 있는 진짜 얘기 하려고 처음에 좋은 앞에 말. 밑밥 까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밑밥 까신 거죠. 그러니까 저의 핵심은 주의가 산만했던 거죠. 아 근데 사실 그러네요. 저도 지금 이거 오늘 이렇게 보이는 걸로 저희끼리 찍으니까 네네. 바로 규영이 걱정이 제일 먼저 되더라고요. 아 이거 녹음 끝날 때까지 규영이가 어떻게 핸드폰 게임 안 하고 버티지? 지금 아래에는 안 이미 그래도 올라와 있어요. 손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좀 힘들지 않아요? 전혀요. 저는 ADHD의 가능성이 있을 뿐 네. 중독은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중독이라는 게 아니고 음. 규영이 집중력이 버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살짝 뒤집어 놓으셨어요. 네. 앞으로 저희 다 핸드폰 앞으로 내놓고 하죠. 네, 그러죠. 네, 저도 이제 뭐 가끔 들어요. 이제 같이 저희 병원에 일하는 의사도 저한테 맨날 너 ADHD인 것 같다 확실히 먹어봐라. 맞아요. 네, 그 의사가 저한테도 하소연하죠. 꼭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는다고. 제가 정말 자주 듣거든요. 그 몇 달 전에 학회를 간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이제 학회를 갔는데 일요일에 아침부터 하는 학회였어요. 서울 시내 호텔에서 가가지고 우리 병원 선생님도 있고 그 손인정 선생님도 있고 막 여러 명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학회 얘기 강의도 듣고 우리끼리 떠들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갈 때 꼭 출석 체크를 하고 나가야지 시간 체크가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가면 사실 그날 완전 삽질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소중한 시간을 내와가지고 사실 학회 간다 그랬을 때 이제 벌써 와이프 눈빛 변하고 애들이 아빠 이러는데 그거 나오면은 사실 엄청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이제 딱 있다가 제가 나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도중에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야 간다 이러고 가는데 저희 병원 선생님이 저 오빠 아무래도 저거 안 찍고 나갈 것 같다고 출석 체크를 해야 되죠. 네, 바코드로.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미리 찍고 나가라고 그 바로 직전까지도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손인정 선생님께서 무슨 소리야 설마 그걸 안 찍고 나가 이랬는데 역시나 제가 안 찍고 나갔어요. 안 찍고 나갔다가 그날 저녁에
막 혼자서 진짜 이불킥하고 시간 다 날렸구나, 돈 날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진짜 이거 내가 혹시 성인 ADHD인가? 이런 의심을 스스로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 집중력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그래요? 굉장히 어. 산만과는 거리가 먼 정말 모범적이고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게 성인기에 발생한 질환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시기에 근데 사실 퇴행성 뇌질환이 올 시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까? 이거는 저도 좀 걱정되는 네. 거긴 해요. 네, 최근에 MRI 좀 찍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김지용 선생님 이거는 진짜 김지용 선생님 아시는 분들한테 좀 제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믿을 방금 수가 되게 없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성인 ADHD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건 이제 소화기부터 발병을 했다라는 에비던스가 있어야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또 김종훈 선생님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자기 모습은 되게 괜찮았다, 별 문제 없었다라고 이렇게 미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을 낼 때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 같이 좀 객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져오도록 해요. 저 생활기록부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아, 이거 다음번에 공개하시죠. 아, 다음번에 오실 때. 좋네요. 괜찮네. 네, 들고 네, 오세요. 가져올게요. 네, 들고 오세요. 어땠는지 가져올게요. 한번 봅시다. 네. 네, 네. 약간 불안해지네.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어린 시절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봤을 그렇죠. 때. 네. 네.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의력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럴 때는 좀 어떤 질환들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을 때 깜빡깜빡하는 게 집중의 어려움이 아예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들어있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고 특히 또 번아웃 번아웃 신드롬일 때 깜빡깜빡하고 기억력 나빠진 것 같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 저한테 사실 성인 ADHD인 것 같다라고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로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제 마치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것처럼 뇌도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계속 어떤 생각들이 드니까 뭐 근심하는 것들이나 걱정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를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부를 하려고만 하면 예전에는 뭐 1시간이면은 얼마만큼씩 봤는데 이젠 2-3시간이 걸려도 페이지가 안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전에는 전혀 뭐 주의력에 문제도 없으셨었고 다른 데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조용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맞아요. 그분도 이제 막 많이 우울하고 뭐 그러면서 특히나 그 생각이 많이 드신 건데. 네. 그렇죠. 그리고 지용이 형이 지용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술 같은 문제 술을 계속 드셨을 때도 술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술이 이제 술기운이 빠지면서 금단 때문에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아니 왜 날 쳐다보면서 얘기해? 아니, 여전히 그냥- 많이 드세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 길바닥에 많이 잤잖아요. 저 한 달에 한 번도 안 마셔요, 저는. 그래요? 정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놀라하시는데 네. 진짜로 한 달에 한 번 꼴의 음주도 잘 안 불과 해요. 2주 전에 광화문에서 술을 마셨던 것 같은데. 누구랑? 그러게 정현이랑. 너랑 뭐. 이게 기억이 좋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기억을 못 어떤 하시네요.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조차 못하는 게. 네.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 그날 진짜 거의 식사만 하고 술은 거의 입에 안 댔기 때문에. 그래요? 네. 2차에 분명히 술집에 가가지고 맥주를 2잔 이상 마셨던 것 같은데. 네, 넘어가시죠. 맥주 두 잔은 술이 아닌 걸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는 크게 뭐 집중력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혹은 직장에 처음 취직하게 되면 안 그래도 긴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뭔가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집중력 문제가 두드러지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ADHD라는 병이 워낙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막 산만하고 막 여기저기 사고 치고 다니고 이런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도 오늘 말하겠지만 그 주의력만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용한 ADHD. 맞아요. 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땐 전혀 문제가 없는 애였는데 아니면 난 어렸을 때 한 번도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성인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태스크들을 할 때 이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ADHD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진단 기준을 여기서 다 나열하는 거는 좀 너무 지겹고 좀 복잡한 내용들이라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도메인에 의해서 진단을 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만함, 부주의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과잉 행동과 충동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주의함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세부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른다든지 물건을 자주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잉 행동, 충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만지든지 손발을 꼼지락거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뭐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질문을 했을 때 뭐 다 듣지도 않고 무조건 손 들어서 저요 제가 말할게요 하고 물어보면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 나도 알아 하면서 이제 끼어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충동성과 과잉행동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릴 때 우산 안 잃어버린 친구 있어요? 형은 안 잃어버린 거 아니야? 맞아. 그랬다면서요. 내 생각해보니까 우산은 겁나 많이 이제 잃어버렸어. 생활기록부가 노출이 될 거기 네. 때문에 거기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우산을 많이 기부한 학교 저는 측이 진짜 우산이랑 우산은 다 잃어버렸고 저도 엄마한테 그거 자주 사실 저 혼났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 지갑 안 갖고 다니잖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드를 막 따로 들고 다녀요. 이게 음. 지갑도 다 잃어버려가지고 따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게 나도 핸드폰이랑 지갑. 그건 술 마시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냥 멀쩡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한테나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뭐 연필 놓고 왔다, 뭐 우산 놓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ADHD다 이렇게 진단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최소한 2개 세팅 이상에서 이러한 측면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을 때 진단을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뭐 집, 음. 아니면은 뭐 다른 학원,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장소 중 맞아요. 2개 이상에서. 네. 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나타났다는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12살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7살 이전에 나타났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 3, 4학년까지도 그때 증상을 처음 보이기 시작한 케이스들도 저희가 전부 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ADHD 진단 기준에 맞추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복잡하고 또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해서요. 저희가 오늘 좀 스스로 ADHD적인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자가보고 척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 질문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최근 6개월 정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냥 본인이 자주 그렇다 싶으면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을 끝내놓고 마무리가 안 돼서 곤란. 네. 그렇죠.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건 분명히 했고 이제 뭐 좀만 더 하면 되는데 끝까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어렵다. 네. 저는 있어요. 어떨 때? 근데 막상 오늘 대본도 좀 그랬어요. 네, 초 준비는 하고 제가 마무리는 잘 안 짓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게 옆에 살아있는 롤모델이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뭐 가끔 그런 정도? 가끔 그런 정도 같고 자주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희우는 아닌 것 같고, 동훈이도 좀 덜한 것 아닌 같고, 것 같고. 네, 중형이 좀 더 내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네, 좀 그래요. 아닌데. 형 인사이트가 네. 없어. 네. 두 번째,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별로. 저도. 저는 원래 해당되는 게 없어요.
동업자가 잘 네. 챙겨주시죠? 뭐 병원 만들어줬죠 저한테. 네.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매우 자주 그렇다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SD 카드를 안 가져온 게 바로 생각이 나가지고 양심상 그럴 수는 없네요. 드물게 그렇다. 네. 전 진짜 아침에 뭘 가지고 나가야지 네. 하고 기억을 했다가 그때 바로 챙기지 않으면 무조건 까먹어요. 저는 저는 뭐 이건 인정해야겠네요. 저도 이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메모를 많이 해놓거든요. 와.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 포스트잇처럼 네. 띄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봐요. 그걸 맞아요. 보는 그런 걸 거 해놓고. 깜빡해가지고 저는 저한테 카톡 보내놔요. 나한테 시키는 것들. 저는 그것도 보기 근데 어려운데 그것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 이거 뭐야 이러고 이제. 뭐 종종 그렇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4번,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이구 아이고. 훅 들어오네 이거. 네. 이 문화. 네. 약간 식은땀이 날라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뭐 가끔 저는 음. 저는 약간 매를 먼저 맞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좀 좀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편인데 음.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맞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먼저 맞는 건 좋아하는데 음. 그러면서도 최대한 늦게 맞으려고 하고 막 두 음.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저는 자, 꼭 ADHD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을 좀 미루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임박할 때까지, 그러니까 네. 그 일이 목을 죄어올 때까지, 네,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편이에요. 역시 우리의 살아있는 롤모델. 그- 규영이가 대단한 게 저렇게 미룰 때까지 미루고 해내요. 맞아요. 잘해요. 막상 하는 거 그리고 보면은. 제가 미룰 때까지 밀어놓고 못하죠. 뭔가 규영이 얘기를 하니까 나 마루에서 잠들었다. 맨날 마루에서 자. 아니. 아 진짜. 아니. 그게 어. 약간 죄책감을 덜는 수단인 거죠. 네.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다. 아, 근데 솔직히 내가 많이 하잖아. 아, 그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럼요. 네. 아니, 인정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인정합니다. 주세요. 네,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ADHD가 아니고. 좋습니다. 그다음 5번째,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주 그렇잖아요. 네. 저도 자주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와이프가 어제도 그랬어요. 손 뭐 어디 뭐 두드러기 생겼냐고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네. 계속 막 이렇게. 볼수록 저는 사실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 저는 방금까지 밑에서 발 이렇게 꼼지락 네. 거렸었거든요. 자꾸 소음이 나가지고 봤더니 아니 근데 이게 질문을 듣고 나서 어. 질문을 제가 말하고 나서 아 나도 좀 그런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다가 규영이를 보면 아 난 아니구나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금 문항들은 자주 그렇다 이상의 경우에 이제 그 ADHD를 시사하는 네. 소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영상으로 네. 띄워드릴 거니까. 맞아요. 누가 가장 체크 많이 꼼지락거렸나 뭐 이런 거. 그 와중에도 발 지금 또 움직이고 있어요. 네, 마지막 6번째,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 이건 없어요. 네, 저도 요건 없습니다. 좀 이랬으면 좋겠네. 네. 저도 그러면- 해당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들 해보셨겠죠? 네, 저는 한 2개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진한 세계에 들어가는 게 몇 그쵸. 개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진한 세계 들어간 거 네. 저는 하나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4가지. 네, 네. 4개. 4개밖에 안 돼요? 4개면 진단할 수 있잖아요. 4개부터 아니 6개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3개예요. 솔직히. 지금 왜 지금 거기 맞춘 것 교묘하게 같은데? 빠져나온 아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확실히 그 마지막 부분이 저는 계속- 3번, 4번, 아. 5번이기 때문에 3, 4, 5는 확실히 해당하는데 나머지는 정말 해당 안 근데 하기 사실은 때문에. 6번 문항은 약간 뭐랄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다 알다시피 성인 매니아랑 좀 어. 간별하게 성인으로 갈수록 좀 네. 이너텐티브 타입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좀 과잉 행동이나 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초만 돼도 옛날보다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ADHD 타입이 되는 경우가 흔한데 성인까지 온 경우에는 사실 6번은 많지는 않아요. 아 근데 저는 이걸 여태까지 환자분들한테 되게 자주 드리는데 솔직히 음. 엄청 자주 드리는데 문항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으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3개 나오고 규영이 4개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잘 만든 검사네요. 아, 신뢰도가 네. 있는 검사. 되게 잘 만들었네. 네. 그리고 저는 그 6번 네. 문항 있잖아요. 그 환자분께서 이걸 하고 6번 문항에 체크를 하셨다. 라고 진짜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네. 나도 없는데. 그렇죠.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허경 선생님은 이제 조만간 치료를 받으러 네. 뭐 오동호 저희 병원에 선생님한테 찾아갈게요. 예, 오시는 걸로 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밥 한번 먹죠. 좋아요. 네. 그 밥에다 오동훈 선생님이 가루를 약 캡슐을 열어서 이거 하나 오동훈아 먹어. 밥 먹었더니 일이 되게 잘 돼. 자주 먹으러 와. 네. 그래요. 그리고 이 ADHD에 관련해 가지고 또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아마 이제 내가 ADHD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성인분들도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애는 또는 나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에는 집중 잘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네. 앉아 있으면은 뭐 2-3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애 한번 이렇게 TV 앞에 앉으면은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본다. 근데 무슨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거냐? 게임 한번 하면 3-4시간씩 한다. 이런 말씀 많이 그런 거 하시죠. 잘하는데 하면서 약간 좀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네, 저도 게임 한 번 잡으면 몇 시간씩 하고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책도 네, 한 번 잡으면 몇 시간씩 네. 뭐 주의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읽었었는데요. 오히려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집중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과몰입이라고 하거든요. 과몰입한다는 거 자체가 오히려 또 ADHD의 증거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저 진짜 과몰입 장난 아니었는데. 그리고 아마 오동훈 선생님이 최근에 이런 쪽 공부를 네.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ADHD더라도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시험 어떤 게 보셨다면서요? 출제는 되지 않아서 제가 잘 기억은 안 한 나는데 조건 10개 있는 거 다 외우셨다고 아까 되게 자랑하던데.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음 방송 때 준비를 잘 해올 거고요. 네, 어쨌든 네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방금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좀 흥미를 느끼는 상황. 이거는 뭐 이럴 때 집중을 잘한다라고 해서 ADHD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또 대표적인 게 낯선 사람이랑 있을 때, 또 낯선 상황에 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상대적으로는 좀 그 산만한 모습이 줄어들고 집중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사실 아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진료실이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처음 오는 공간이고 약간은 긴장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들어오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아주 두드러진 문제가 아니라면은 마스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이제 실제로 집에서는 어떤지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지 이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어떤지 그 모습들을 꼭 살펴봐야 되고요. 검사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검사는 좀 객관적인 소견을 내주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검 태도 같은 거를 보잖아요. 이제 수검 태도에서 뭐 그런 산만함 같은 게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얘기 영어를 막 써가면서 하시는데 또 대학병원 일하는 교수라서 그래요. 또 몸에 제가 학교에서 배가지고. 배운 게 이런 거. 네. 근데 반면에 이제 그렇게 낯선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낯선 상황에서도 애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돌아다니고 너무 산만하고 이런 문제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100%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예, 아까 이제 저희가 ADHD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부주의하고 과잉행동 충동성 이렇게 두 가지 도메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증상 설명들이 조금 애들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성인 ADHD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증상들이 나오는지 그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력 결핍 증상이 가장 많죠. 주의력 결핍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워낙 성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깜빡하거나 실수하거나 뭐 이런 경우 그게 많은 것 같고요. 뭐 해야 할 일 자주 잊는다, 잊어버린다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고 뭐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끝맺음 하는 게 어렵다.
아니면은 자꾸 지각을 하고 시간을 넘긴다. 그리고 시간 관리나 계획을 세우질 못하고 막 일단 되는 대로 한다. 그러다가 잘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네, 방금 희우가 얘기한 것 중에 진짜 첫 번째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자꾸 놓치세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말 자체에도 집중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네, 네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맞아요. 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저한테 오늘 처음 진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 진료 보고 온 분도 강하게 성인 ADHD 의심되는 분이었는데 이제 직장에서 너 이거 A를 해라 이러면 예 이러고 B를 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본인은 분명히 A라고 말한 것 같았는데 상대방은 또 항상 이제 또 B로 이해하고 제대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너 좀 이상한 애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오셨거든요. 아이고. 그렇죠. 그게 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인간 관계에서도 뭐 가족이나 아니면은 친구나 뭐 연인이나 이런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성인에서 주로 남아 있는 건 이제 주의력 집중 문제고 이제 과잉 행동과 충동성은 주로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간혹가다 남아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죠. 그래서 충동성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뭐 정말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리고 뭐 어떤 것들 얘기할까 충동적인 과소비 약속 막 잡고 약속 막 잡고 그리고 뭐 술도 당연히 포금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예, 어떤 거를 해도 또 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도 그쵸. 있고 갑자기 화를 내고 뭐 그리고 역시 우리가 준비해온 내용에는 잦은 이직, 과소비, 충동적인 성관계나 외도, 과도한 음주와 흡연, 기타 처방받지 않은 약물이나 물질의 남용, 잦은 과속 운전 및 법규의 위반, 빈번한 교통사고 등이 있네요. 오동훈 선생님은 ADHD는 아닌데 여기서 많이 해당이 되네요. 제가 뭐가 해당이 됩니까? 아니 여기 약간 좀 범죄 수준인 게 많은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줄래요? 제가 해당되는 건 뭐 약간 가끔 과소비? 그거 말고 내가 무슨 뭐가 아우 정말 폭발적인 감정 표현 한번 당해볼래요?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내부자들을 사랑해주셔서 여기서 그렇게 검은 화면으로 이렇게 아우 진짜 대박이다. 아 나도 무슨 소리 하는데 갑자기. 네, 지금까지 이 성인 ADHD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치료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성인 ADHD 치료.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네네.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분을 보시고 오신 김주용 선생님이 가장 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분이 아직 너무 늦은 밤이라서 컴퓨터 검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다음에 검사하고 확정되면은 치료하자고 했는데 보통 약물 치료를 많이 쓰죠. 약물 치료에는 그리고 각성제 계열과 비각성제라고 하나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지? 논스티뮬런트를 네. 비각성제 계열, 네. 비자극성, 정신 자극제라는 말을 보통 그러네요. 쓰죠. 네. 정신 자극제가 아닌 계열,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보통 뭐 브레인 스티뮬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 각성제, 뇌 자극제, 뭐 정신 자극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자극제 계열과 자극제가 아닌 계열의 약물 치료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서 구분이 되는데 자극제 계열의 약물들은 뭐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이나 이런 약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상품명은 콘서타, 뭐 메디키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뇌 대뇌피질에 작용해서 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을 좀 농도를 높여주고 먹으면은 이제 성인 ADHD이셨던 분들은 정말 즉각적인 효과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 암페타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어 있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 흔히들 아시는 뭐 컨서타, 방금 말한 메디키넷이나 네. 메타데이트, 페니드 이런 맞아, 약물들이 페니드. 이제 네. 작용 시간에 따라서 조금 그 상품명을 달리한 약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동반 질환도 굉장히 흔하잖아요. 예. 네. 어떤 맞아요. 것들이 좀 있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울 장애, 뭐 불안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까 지용 형이 얘기한 케이스처럼 직장에서 계속 안 좋은 피드백들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또
불안이나 우울이 많이 높아진 상태가 있는데 이것들이 또 다시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력에 영향을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악순환의 고리를 맞아요. 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방금 말한 스티뮬런트 계열의 약을 쓰면서 뭐 SSRI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성인 ADHD 의심돼서 치료하시는 분들 한 3분 정도가 딱 떠올랐는데 전부 다 그 정신 자극제하고 그 항우울제를 같이 드시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ADHD겠구나 하고 환자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경우가 있지만 뭐 우울증이나 강박증으로 생각을 하고 몇 달간 환자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몇 달 지내다가 뒤늦게 이거 ADHD가 같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그 ADHD랑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특히 많잖아요. 틱이랑 같이 세트로 3개가.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틱이나 이런 강박증이 있었는지 여쭤보곤 하는데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우울증, 강박증 치료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거 왜 이러지? 이러다가 뒤늦게 알고 콘서타를 딱 얹으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몇 번 보이곤 하죠. 제가 더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진단 가이드라인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겹쳐 있을 때 ADHD를 우선 치료하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보통 반대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디프레션 같은 것부터 치료하고라는 게 아니었나? 근데 아주 시리어스한 케이스들 뭐 이를테면 자살 사고가 있다든지 네. 이 정도의 심한 증상이면 당연히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일단 ADHD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문제를 평가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맞아요. 되어 저 그래서 있더라고요. 특히 물질 사용이나 어떤 중독, 의존 문제 가신 분들 많잖아요. 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네, 그런 거 가지신 분들 자세히 들어보면 ADHD 때문에 그 충동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동반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다른 항갈망제들보다도 ADHD 관련된 약을 썼을 때 훨씬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또 이 얘기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나는 ADHD 진단을 받은 건 아닌데 그냥 집중력이 좀 뭔가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집중력을 내야 될 때 이 아까 말한 이 스티뮬런트 정신자극제라는 약을 먹으면 집중력이 올라가는가? 이것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대요. 뭐 미국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지역에는 사교육이 굉장히 열풍인 것처럼 미국에서도 뭐 LA의 어떤 지역에선 거의 뭐 그 지역 대학생의 한 절반 이상이 그 어떤 약을 먹고 있다. 뭐 상품명으로 뭐 에데럴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정말 많이들 먹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먹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작용도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효과가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효과가 네. 저는 케바케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연히 ADHD 환자분들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보다 더 높은 확률로 효과를 보고 더 높은 확률로 부작용을 피해 가잖아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더 높은 확률로 부작용을 겪고 효과는 잘 안 나오죠. 맞아요. 물론 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또 어쨌든 이런 스티뮬런트, 각성제 계열들, 뇌 자극제 계열의 가장 큰 위험성이 될 수 있는 건 중독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ADHD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중독성이 잘 안 생기지만 다른 목적, 그냥 순간의 에너지나 뭐 그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중독성이 정말 잘 생기기 때문에 잠깐 아이 성적 올리려고 했다가 정말 인생 망할 수가 있죠. 맞아요. 흔한 부작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흔한 거는 식욕저하,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거랑 잠이 안 심계양진, 오는 불면, 네. 그러면 심계양진 이런 것들도 그런 있고. 것들이 있는데 그 부작용들 하나하나가 다 생각해 보면 공부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에요. 잠 못 맞아요. 자고 못 먹고 가슴 두근거리면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러니까 약을 쓸 때 분명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나도 ADHD인 것 같다. 나도 이런 증상 겪어봤다. 라는 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또 AS 방송, 그러니까 이제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내부자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네, 댓글 남겨주세요. 그 AS 방송에서 김중호 선생님 생활기록부도 공개하고 아, 네. 네, 그렇죠. 구독자분들에게 절도 한번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그때는 꼭 한 1000번쯤 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방송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